안녕하세요. 푸른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역사 18자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 메인 화면을 한번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어떠니? 얘들아, 선생님이 온라인 시간표에 17차시, 18차시 이번 주에는 아마 그렇게 올라가 있을 텐데 어떤 반은 수업 시간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뭐 16차시나 뭐 14차시나 이런 거 차시를 빼놓고 바로 17차시 혹은 18차시 들어야 하는 반이 있어. 선생님이 그런 걸 여러 번 확인해서 여러분 원격 시간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원격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착각해가지고 다른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문자 보내주잖아. 혹은 담임선생님이 연락 주잖아, 얘들아. 그 연락 받고 바른 차시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17차시, 18차시 수업은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우리 지필평가에 선생님이 17차시, 18차시에서 언급한 내용 반드시 낼 거고 이번 수업 잘 들어주셔야 조금 어려운 파트, 여기 통일신라 부분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이 부분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펜을 바꿔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했는지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기억해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열심히 다스리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왕의 권력이 엄청 강해지고 중앙 집권 국가로서 통일신라가 열심히 성장했죠. 3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의 업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교과서를 쭉쭉쭉 뛰어넘을 거고요. 지금 옆에 당연히 교과서 있지, 얘들아? 교과서랑 볼펜이랑 당연히 필요해. 자, 교과서 뒤로 쭉쭉 넘어가서 중간에 있는 문화 파트 그리고 발해 파트는 다 뛰어넘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로서 발전했던 신라가 교과서 97쪽 교과서 97쪽에서 벌써 신라의 끝,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 성립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통일해서 나라를 엄청 강하게 키웠던 신라가 이제는 시간이 쭉쭉쭉 흘러서 신라 말 동요라는 뜻은 나라가 흔들린다 라는 뜻입니다. 교과서 97쪽에 이제 신라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 이따가 교과서 살피면서 보다 정확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라의 큰 그림 한번 그리고 갈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렸어요. 요거는 뭐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공책 같은데 그려도 되고, 선생님 나눠주신 학습지 같은데 우리 포트폴리오로 학습지 모으지, 그 학습지 뒤에다가 그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신라의 왕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요. 신라의 왕의 권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라는 4세기, 5세기, 6세기를 지나면서 왕의 권력이 막 열심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일신라의 시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으로서 신라가 성장하죠. 그런데 오늘 맞게 되는 신라 말 8세기 후반에 되면은 이제 신라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강했던 시기가 있으면 약한 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세기를 한번 좀 몇 세기인지 구분해 보면, 통일신라가 강력해지는 시기가 6세기쯤부터 강력해지고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시기죠. 그리고 7세기에 국가가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7세기, 여기다 이렇게 그릴래. 6세기, 그리고 7세기에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고요. 그리고 8세기를 거쳐서 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국가가 점점 약해지더니 9세기에 가서는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런 언덕 같은 그래프가 신라시대 왕권 그래프입니다. 왕의 권력 그래프죠. 왕의 권력이 처음에는 약했어, 그치? 막 부족국가 연맹왕국 막 이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배웠었죠. 신라의 지증왕, 버프왕, 진흥왕 3명의 왕 배우면서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이야기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6세기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7세기에 삼국을 통일하면서 지난 시간에 중앙집권국가, 통일국가로서 통일신라로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던 이야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파트는 이 신라가 하락하고 있는 8세기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신라의 왕의 권력이 약해집니다. 얘들아,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반란이 일어나고 귀족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 위에다가 하나 더 그릴 텐데 바로 이 왕권과 신라시대 왕권과 정반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빠밤. 정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세력에 따르면 왕의 권력이 약할 때는 이 세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반면에 신라가 통일되면서 왕의 세력이 엄청 강해지니까 이 세력의 힘은 매우 약해졌죠. 또 신라 말이 되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세력의 힘은 다시 강해집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걸까요? 옳지, 몇몇 추론한 친구들 맞췄어. 바로 진골귀족입니다. 진골귀족. 지난 시간에 우리 통일신라 이야기 배우면서 통일신라 때 진골귀족,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상대 등의 힘이 약해졌다, 왕권이 강해졌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바로 이 진골귀족은 신라시대 왕권과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왕권이 강할 땐 진골귀족이 약해지고 왕권이 약할 땐 진골귀족이 힘을 얻으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진골귀족끼리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응용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자면 왕권이 강할 때 함께 강해지는 세력, 왕권이 약할 때 함께 약해지는 세력이 또한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진골귀족과 대립했던 행정실무 책임자 바로 육두품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육두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진골귀족의 이야기 또한 등장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권이 강해졌고 진골귀족이 약해졌다, 왕권과 함께 육두품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완전 정반대 이야기, 교과서 97조 완전 정반대 이야기.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육두품도 중앙 정계에서, 정치 세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반면에 누가? 수많은 진골귀족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다투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오늘 교과서 97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페이지 모두 펼쳐주세요.